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MC 변춘수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양한 이미지들로 많은 정보들이 소통되는 시대인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할 학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 눈에 보다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학과입니다. 어떤 학과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해볼 학과는 시각디자인학과입니다. 함께 도움 말씀 주실 이금수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그 시각디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시각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네, 시각디자인학과의 영어 명칭은 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입니다. 예. 즉 전달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학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교통 표지판이나 길거리 간판, 또 TV를 켜면 나오는 영상, 인터넷,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시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이 디자인도 왜 영역이 다양하잖아요. 네. 학생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 영역은 크게 어떻게 나눌 수가 있나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사물, 그 다음에 공간,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 사물은 그 제품 디자인이나 공업 디자인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또 공간은 전통적으로 건축에서 다루었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메시지 전달에 대한 부분이 시각 디자인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회화과하고 연관이 깊은 그런 학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디자인의 영역은 사물, 공간, 메시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이 시각 디자인의 분야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분야들이 이 시각 디자인 분야에 속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전통적으로는 매체인 그 인쇄 매체가 옛날에는 그 저거였었는데, 과학이 발달됨으로 해서 뭐 영상이라든지 애니메이션, 또 컴퓨터 그래픽스, 멀티미디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시각 디자인인데, 점점 더 영역이 광범위해지겠다고 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모두 시각이니까요. 예, 예. 그런지 정말 범위가 다양한데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이 미디어에서도 이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자주 나오고 네. 또 각 기업에서도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소비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뭐 기능적이나 실용적인 면도 많이 보긴 하겠지만, 제품의 디자인하고 기업의 로고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죠. 디자인 그렇게, 중요하죠. 예. 그 이미지에 대한 신뢰 때문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로고나 디자인은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이미지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디자인을 겉포장쯤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디자인은 인간이 만든 창조물의 중심에 있는 영혼이다라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네. 또 애플하면 우리가 한 입 베어 먹은 사과 생각이 나시죠, 그죠? 예. 그럴 정도 생생한 그것이 생각이 나는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할 때도 사실은 뭐랄까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마케터 이런 것이 아니라 디자인으로 출발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을 먼저 정해놓고 나서 그 안에다 모든 기능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디자인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고, 기업 경영의 최종 승부처가 될 것이 아마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디자인은 인간이 만든 창조물의 중심에 있는 영혼이다. 또 네. 디자인이 최후의 승부처다. 이런 말들 좀 의미 있네요. 네.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 디자인의 세계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시각 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어떤 것을 공부하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시각 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수업 준비가 한창인데요. 과제물 발표를 앞두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관점 하나를 정해서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뽑아서 이미지를 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빈부격차가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금수저, 음수저 같은 거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빈부격차로. 이번 시간은 2학년 전공 과목인 그래픽 디자인 수업인데요. 시각 디자인학과의 가장 중요한 강의 중 하나로 그래픽 표현 방법의 기초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수업은 강의실이 아닌 공간에서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표현해. 그렇지, 그게 효과적인 표현이야. 너가 생각하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어? 왜 너가 생각하는 걸 우리가 봐줘야 돼?
저희가 하는 일이 뭔가 디자인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니까 그런 해결자의 입장에서 저희가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걸 봐줘야 되죠. 서로 묻고 답하면서 함께 소통하는 것이 이들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 없이 4시간 동안 수업이 계속되는데요. 학생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전에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방법론도 상당히 다양하고 그리고 정말 예쁜 것만 그래픽이 아니다, 시각 디자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좀 더 이 분야에 대한 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배우면서. 우리 학과에서는 이제 시각 커뮤니케이터로서 소양을 기른다는 측면에서 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시각적인 기호나 상징이나 아니면 이미지가 전달하는 뉘앙스가 무엇인지, 그 의미는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일단 연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매체의 특성이나 가능성을 이제 실험하면서 자, 어떤 식으로 시각적인 매체를 통해서 이미지를 바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은 뭐가 있을지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죠. 시각 디자인학과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스로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 많아지는데요. 혼자 집중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 실습실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총 100장의 이미지를 준비해가는 과제였는데 그 100장의 이미지를 거의 100시간 걸려서 완성해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10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컴퓨터를 붙잡고 약간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그게 거의 처음으로 몰입이라는 걸 경험해 봤던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배운 것도 많았고 정답이 없는 수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은 스스로가 아는 게 많아야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그러니까 단순히 컴퓨터 작업을 잘한다고 해서 작업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적인 것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게 되면서 그런 면에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스스로 고민하고 결과물을 평가받으며 커뮤니케이션의 기본과 책임의식을 배우는 것이 이 학과의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논리적인 사고도 필수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네. 이 시각적인 요소가 배치될 때 이런 게 그냥 물론 어느 공간에 배치하면 좋겠다 이런 직감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요소가 배치되어야 한다 이런 거는 논리가 이제 뒷받침되면 그냥 여기가 이뻐 이런 식으로 한 것보다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루는 시각 디자인학과.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테크닉보다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또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은지 이런 논리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시각 디자인학과라고 합니다. 기술과 기능의 시대는 이제 갔고요. 디자인은 더 이상 그걸 해서 소용이 없고요. 예, 보다 더 창의적인 측면을 발휘해서 인간의 경험을 반영하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디자이너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커리큘럼과 그리고 교육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시각 디자인학과 학생들을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제 학생을 직접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3학년 홍태화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3학년 홍태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태학은 어떻게 해서 시각디자인학과를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을 때 제가 시각디자인학과의 커리큘럼을 좀 보고서 이과하면 기초적인 것부터 다양한 분야까지 전부 다 배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진학했을 때 그 생각이 맞았고요. 네.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학과에서는 전반적인 시각 언어를 배우는데 그 전반적인 시각 언어는 시각 디자인 외에도 다른 디자인 분야에도 쓰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기초적인 것부터 배울 수 있다. 시각 언어 이런 게 참 인상적인데요. 어떤 디자인에도 쓸 수 있는 기초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태하군은 이 시각 디자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시각 디자인을 그냥 분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게임이나 광고나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각 디자인학과의 영문 명칭이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각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시각적으로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예를 들면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실제로 배우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이 아닌 그림이나 모양으로 사람들한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그 어려운 일을 배우는 게 시각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말이 아니라 어떤 보이는 것으로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시각 디자인이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제 시각 디자인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어떤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지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데요.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커리큘럼 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초 디자인 수업을 배운 다음에 학과의 중심 수업인 그래픽 디자인이나 타이포그래피 수업을 배워요. 기초 디자인은 1학년 수업인데 저희가 입시미술을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입시미술에서의 때를 벗긴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동안 입시미술에서 했었던 허세를 부리거나 좀 멋을 부리거나 화려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이미지 자체의 본질에 들어가서 저 동그라미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저 네모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저 동그라미와 네모가 같이 있을 때 그 둘을 같이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이런 기초적인 조형부터 그 이미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저 사진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배우는 수업이에요. 그 기초 디자인 수업을 지나고 나면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하는 실제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래픽으로 사람들한테 뜻을 전달하는 수업을 배우게 돼요. 그 그래픽 디자인에서는 기초 디자인에서는 도형으로 했다면 좀 더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뜻을 전달하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 타이포그래피라는 수업을 하는데 타이포그래피는 문자에 대한 수업이에요. 글자를 어떻게 만들고 다루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수업인데 사실 그 수업을 배우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문자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수업에서 글자가 디자인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가르쳐줘요. 중요하죠. 글꼴 중요하잖아요. 글꼴. 그렇죠. 와, 지금 태하군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동그라미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가. 그래서 이제 때를 벗긴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보지 기법들을, 않고 기법만 배워가지고 대학 입시를 입학을 했는데. 아니고. 그렇게 저학년 때는 뭐 기초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타이포그래피를 배운다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어떤 과목들을 배우나요? 그 고학년이 될수록 실제 디자인 분야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걸 좀 배워요. 미디어 디자인이라는 수업에서는 인쇄 매체나 웹에 대해서 배우고 인터랙션 디자인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디자인에서 앱 디자인 그런 거. 어떻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 많이 배우고요. 이미지 메이킹이나 사진처럼 디자인에 쓰일 수 있는 재료가 되는 이미지, 사진 같은 것들을 만드는 수업도 있고요. 네. 재밌네요. 선생님, 이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시각 디자인학과 전공 수업들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시각 언어라고 얘기를 하죠. 문자나 기호나 형태 등을 활용한 뭐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멀티미디어 디자인을 이제 공부하고 또 주요 과목을 몇 개 말씀을 드리면 공간 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체의 개념을 파악하고 입체 요소의 디자인 원리에 의해서 구성 훈련이라든지 다양한 재료의 표현을 주제별로 배우는 그런 과목이 있고요. 또 디자인론이 있습니다. 사회문화 차원에서 디자인을 바라보고 디자인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서 배우기도 하고요. 또 디자인사가 있겠죠. 디자인의 역사를 좀 공부하게 되는.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태하군이 시각 디자인학과만의 가장 특색 있는 수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들었던 수업 중에 재밌었던 수업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제일 재밌었던 수업은 1학년 2학기에 배웠던 타이포그래피 1 수업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포그래피는 글자를 다루는 수업인데 학생들이 아직 글자에 대해서 심층적인 이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낯설 수 있어서 커리큘럼을 짤 때 학생들이 흥미를 좀 붙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짰어요. 글자를 10몇 년이나 배웠는데 개념이 없나요? 그러니까 글자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디자이너들이 사용해왔는지를 배우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글자의 역사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 역사에 따른 스타일이 있잖아요. 고전주의 스타일에는 옛날 금속 활자처럼 글자를 썼을 것이고 컴퓨터가 나온 이후에는 타자로 글자를 쓰고 그 스타일이 그 다른 스타일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인데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정해서 그 다른 스타일에 따라서 역사에 따른 스타일을 그 앨범에 적용시켜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만드는 수업이 진행돼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이기 때문에 더 흥미를 붙이고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네, 그렇겠네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 자켓을 디자인한다고 생각하면 무척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좀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과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태아군이 생각했을 때 어려웠던 전공 수업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수업은 2학년 1학기에 배우는 그래픽 디자인 1 수업인데요. 네.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시각 언어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수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충격적인 과제들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동물 한 마리를 정하고 그 동물의 특징이나 특성을 100가지 표현 양식이나 100가지 표현으로 표현하는 과제도 있고요. 네. 그 특성을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는 과제도 있어요. 동물은 진돗개인데 책상과 선풍기를 통해서 그 동물의 특성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좀 다른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콜라주를 통해서 이미지를 합성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사물을 사물이 아니라 그 이미지로 봐야 하니까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네. 코끼리를 코끼리로 보지 그걸 어떻게 100가지로 표현을 하냐. 선풍기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고 코끼리와 연결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 시각 디자인학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어떤 상식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뭐 손에 잡히지 않고 뭐 광범위하다 보니까 뭐 그림을 그리고 물건을 디자인하는 그런 정도의 피상적인 느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디자인에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 시각 디자인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진학 전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두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진학을 해야 뭐 시각 디자인을 할 거니까. 그렇죠. 네, 대학마다 전형 방법을 잘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입시 요강을 충분히 이해를 했을 때 실기가 중요한 그런 대학들이 있고 또 비실기 전형으로 뽑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실기를 치르지 않을 때는 다른 중요한 전형 요소가 무엇인지 좀 파악해 봐야 되고 또 이제 정시로 넘어가게 되면 수능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또 인문계 고등학교에 보면은 그 예체능계를 늦게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3학년에.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태학원도 나왔지만은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는 그 준비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현실 도피형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좋겠고요. 시각 디자인학과는 이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창의성이 좀 요구될 것 같은데요. 어떤 학생들이 이 시각 디자인학과에 어울리는 학생일까요? 제가 전공 수업을 실제로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 생각보다 창의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네, 창의적으로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어떻게 전달할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논리에 맞춰서 결과물을 만드는데 사고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진득하게 앉아서 오래 고민하다 보면 창의력이 없어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디자인이 옳게 되는지 그게 답이 있다고 어느 정도는 생각하거든요. 그 주제의 표현이나 스타일에 있어서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 면에 있어서는 시각 디자인은 어느 정도 답이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창의력보다는 논리력이나 사고력 그리고 진득하게 앉아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디자인은 답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뭔가 창조적으로 봤었는데 그죠? 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그게 디자인의 목적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재밌네요. 오늘 많은 깨달음을 얻고. 선생님 보시기에 어떤 흥미와 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이 시각 디자인학과에 적합할까요? 좀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전달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에서 느끼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예를 들어서 광고를 보더라도 그냥 광고 그냥 그 자체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에 대한 관심, 영화를 보더라도 비주얼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흥미, 또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길거리 간판이나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 자켓 이런 것들도 어떻게 그 시각적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지 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시각 디자인과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시각 디자인학과 졸업생이 현장에서 영상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저는 지금 디지털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웹이나 모바일 UI에 들어가는 스크린을 기반으로 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졸업 후 보다 다양한 클라이언트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경험하고 싶어서 일단 제작사에 들어왔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취업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건 포트폴리오였는데요. 디자이너로서 취업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분야에 가시던지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하고요. 포트폴리오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되게 대학을 재밌고 즐겁게 다닌 편이었기 때문에 과제들을 열심히 했었고 그런 것들도 잘 정리를 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었고요. 제가 대학 와서 정말 크게 느꼈던 것들은 그런 기술로서의 디자인이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디자인이었어요. 디자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영역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여러분이 적성에만 맞으신다면 배우는 즐거움이 정말 큰 학과니까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입학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졸업생들의 영상 잘 봤습니다. 선생님, 시각 디자인학과를 나오면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아주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말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업체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자동차 제조라든지 멀티미디어, 이벤트, 뭐 3D 등등 많이 있고요. 또 때로는 이제 방송국이나 영화사, 잡지사, 조명 관련해서 광고기획사 등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진출 안 한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태아군이 화면으로 선배님 만나봤는데요. 태아군도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시작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나요? 지금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 과가 시각 네.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좀 더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네. 실무에 대한 수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3학년이 되어서야 이제야 뭘 해야 할까 좀 고민하는 중인데 네. 저희 과가 보통 기업을 다닐 때 다른 과를 나오면 한 직장에서 몇십 년을 다니고 같은 일을 계속하는 시기가 되게 굉장히 많은데 저희 과는 그렇다기보다는 자신이 컨텐츠를 만들고 디자인해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선배들이 많아요. 네. 안정직이 아니네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희를 컨텐츠 보헤미안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보헤미안, 네. 네. 듣고서 되게 놀랐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고 흐름이 빨라지는 만큼 스스로 만들고 그게 좀 활성화되면 다른 걸 만들고 그게 디자이너의 능력에도 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그렇게 창조를 해내야 되는 그런 네네. 거네요, 그죠? 근데 저는 사람들 삶을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야가 뭘까 생각하다가 네. 저희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는 그게 UX, UI라는 분야가 있어요. 뭔가요? UX, UI가 뭔가요?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전광판에 광고를 만들거나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때 그냥 광고 자체만 만들 수도 있고 웹사이트만 만들 수도 있는데 그 광고를 볼 때 사람들이
광고를 본다는 경험 자체를 좋게 해주고 웹사이트에서 배너를 볼 때 어떤 버튼을 누른 후에 어떤 버튼을 가는 게 더 쾌적하게 느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야예요. 네. 그걸 실제 적용하는 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UI 분야인데 그 요새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어우 재밌네요. 네. 선생님 앞으로 이 시각 디자인학과의 전망, 비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7, 80년대까지는 그냥 아름다운 그 물체를 만들거나 그래픽을 생산하는 것이 그 일이었다면 90년대 넘어오면 이제 컴퓨터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포토샵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인데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런 영역까지 전부 다 기계가 다 먹고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그럴 정도고 이제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 플랫폼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보다 인간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이제 어떤 뭐 양산 체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독창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디자이너가 그 창의적인 측면을 발휘해서 인간의 경험을 반영하는 디자인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기계가 인간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의 전망은 이제 앞으로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기계가 디자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네요. 태학은 이 시각 디자인학과에 대해 막연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 어떤 것을 준비해두면 좋을까요? 준비라기보다는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디자인을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실제 현장에 있는 디자이너들이나 디자인 교육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디자인을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디자인 툴을 배우거나 디자인 손으로 그리거나 뭘 만드는 건 학교에 진학한 다음에 오래도록 하다 보면 좀 익혀질 수 있는 건데 그때 디자인을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많은 강연을 본다거나 하는 생각으로 하는 방법으로 그걸 좀 깨우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시각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 위대한 그래픽 디자이너에 대한 책들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만약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시각 디자인학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미지를 단순히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학과가 시각 디자인학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의 뛰어난 감각으로 정보를 소통시킬 수 있는 시각 디자인학과, 관심 있는 학생들은 오늘부터라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이금수 선생님, 홍태아 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